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의원님께서 그 무인기치 그러니까 그 침범 3D인가 비행 금지 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를 했다가 네. 여권에서 숱한 공격을 당하셨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어저께 또 김은혜 수석이 네. 그걸 공격했더라고요. 그 무슨 출처로 했느냐. 마치 북한과 내통한 거 아니냐라는 투로 얘기해서 네. 너무나 의의가 없고 황당해서 네. 사실 밤잠이 안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이것은 서울 시민도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 시민도 그걸 알 수 있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방위에서 보고를 했잖아요. 보고한 자료 비행 궤적 그걸 제가 일반 시민들한테도 보여줘 봤어요. 예. 저거 딱 보여주니까 지금 혹시 유튜브로 저희하고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예, 유튜브에 지금 비행 궤적의 서울 강북을 통과한 비행 궤적을 보니까 그 대부분 보시고 첫 번째 반응이 우리 마을 종로를 지난 것 같다. 네네. 중량구도 지났네 우리 마을. 아니면 남산 쪽으로 간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생긴다고 얘기들 다 하는 거죠. 저도 그 보고 받는 순간에 처음에는 서울 북부를 지난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도 밑에 지도를 유심히 보니까 거기가 은평구도 지나고 종로도 지나고 맞아요. 광진구도 예. 지나고 남산도 지나고 근데 저는 항상 비행금지 구역을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 비행금지 구역을 좀 연해서 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종로구 바로 밑이 용산. 예, 그렇죠. 남산과 연결되는 그 지역이면은 비행 금지 구역의 3.7km 반경에 들어가거든요. 대통령의 그 하늘의 울타리 비행 금지 구역. 저는 이것은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국방위가 끝나고 와서 바로 우리 비서진들한테 그 비행 금지 구역을 표시하고 이걸 표시해 보자. 해서 구글 지도에 표시해 보니까 비행 금지 구역 북단을 연해서 이래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증언은 비행 금지 그 비행 개선이 무인기 개선이 쭉 연결됐는데 그건 계속 추적해서 이렇게 된 거냐 하니까 그게 아니다. 관측되다가 안 되다가 탐지되다 안 되다 하기 때문에 그럼 탐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건 그냥 연결했다는 거예요, 대충. 그래도 그러면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대충 그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들어갈 의혹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점검을 하고 대비를 하라라고 의혹 제기를 했던 그러면 것이죠. 의원님 말씀대로는 이거는 서울 지리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단정은 못해도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였는데 네. 왜 국방부나 군 당국은 그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 버렸느냐 이게 지금 핵심 쟁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감추려고 했던 의도도 혹시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고 네. 그것보다 저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비행 금지 구역에 만약에 이것이 들어갔다면은 난리가 날 일이잖아요.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오히려 시야를 흐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갔을 것이다라고 자꾸 그쪽으로 그리게 되고 하고 또 한편에는 제가 유축건데 현재 대통령실과 국방부 같이 있잖아요. 이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어떻게든 대통령실에 이것이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방부의 간접적인 압력을 넣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는 시인을 해도 대통령실이 국방부에 압력을 넣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가능성이 있죠.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비행금지 다른 거는 이미 작전 실패인데 가능성 제가 단정한 것도 아니가 비행금지 구역을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점검 말했는데 그 다음 날 나와서 극구 이건 아니다. 네. 아니다. 확신한다 이렇게까지 하십시오. 그러면서도 이것은 마치 근거가 없고 이적행위다고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국방부에서 국방위원한테 이적행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성장군 출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그때 이거 국방부 이해한다. 청와대에서 얼마나 압력을 넣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까 하고 더 제가 사실은 그때 되게 분노스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의원님의 해석이 그랬다라고. 네, 저희 해석이요. 알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행금지 구역에 침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중대성은 어떤 겁니까?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그 대통령실이 뚫혔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경호구역이 뚫린 건 아니라는 또 어제 해명이 나왔죠. 그것은 전혀 다르죠. 예.
지상에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네. 그거 경호구역이라든가 대통령실도 울타리가 있고 하늘의 울타리는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반경 3.7km는 거기서는 들어오면 무조건 격추시키는 구역입니다. 일단 경고하고 안 들으면 무조건 사격, 수칙이 이렇게 그렇죠. 되어 있죠. 예. 예. 그 비행 금지 구역이 그 적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완전한 경호 작전의 실패죠. 경호 구역은 지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이고 네. 공중에서 경호 구역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3.7km는 마지노선입니다. 최종 지켜야 되는 울타리 비행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그거가 비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그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이 되면 거기에 또 이제 방공 체제가 형성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은 청와대에 있을 때는 2014년에 그 무인기 이제 그 사태가 있고 나서 전파 방해 장치나 이런 것들을 청와대 인근에 설치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전 국방부 대변인이 저희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지금 대통령실 주변에도 방공망은 정확히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구축이 돼 있는데 방공 진지의 위치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아니 해요. 제가 왜 질문을 네. 드리냐면 전파 방해 장치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다면 네. 비행 금지 구역에 진입하는 것이 차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추론이잖아요. 네. 근데 들어왔잖아요. 예. 그럼 이게 뭔가 지금 뚫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공망. 그렇죠. 청와대에 있을 때는 방공 진지는 제일 높은 데 있어야 돼요. 북한산 이런 데. 인왕산이나 북한산. 인왕산에서 보면 360도 다 보이잖아요. 앞에 큰 건물도 그 밑에 있잖아요. 예. 근데 용산은 주변에 용산 빌딩들이 빌딩 숲에 가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높은 빌딩에 대공 이런 진지를 만들어야 돼요. 제일 높은 빌딩은 민간 아파트라든가 민간 기업 빌딩이잖아요. 그런데 다 올리기가 제한되죠. 그래서 그런데도 일부는 올라간 걸로 알지만은 또 일부는 군부대 시설 안에 였을 확률이 많죠. 제가 알지만은 제대로 여기서 보안이라서 얘기를 못 하는데 기밀이라면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다 보니까 전체 비행 금지 구역을 전체 커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위치일 수도 있다. 지금 주변 환경 때문에 구축은 했지만 지금 완벽하게 구축이 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럼 이건 구조적으로 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 대통령실 이전 할 때부터 비행 금지 구역을 원래 8km도에서 3.7km도 줄이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예. 방공 진지 구축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보 공백이 생길 것이다라고 누누이 이것은 문제 제기했던 겁니다. 예.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럼 손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봐야죠, 당연히.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보려면은 국방부나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문제를 알아야 보완할 거 아닙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왜 소를 잃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럼 대통령의 최우선 지시는 뭐 드론 부대 창설 이런 게 아니라 방공 진지 구축 점검부터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대드론 체계, 드론을 잡는 레이더와 드론을 떨어뜨리는 전파 차단 총이라든가 장비 그렇죠. 또는 대공하기 시스템이 첫 번째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창을 방패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창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부가 방공 비행 금지 구역이 뚫렸습니다라는 보고가 대통령 보고가 4일 오전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실의 브리핑에 따르면 그러면 국민한테 즉시 알려라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네. 즉시 안 하려고 하루 넘게 걸렸고 네. 그 사이에 언론이 알아서 먼저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 처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알려야 되는 거죠. 예. 대통령한테 전비태세 검열실에 보고하면은 이건 큰일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즉시 알려야 되는데 뭐 언론사가 먼저 했잖아요. 네. 조선일보가 어제 보도를 그럼 왜 했어요. 조선일보는 북한하고 내통했는지 안 하고 내통했는지는 의미를 예. 제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사실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죠. 이것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예. 바로 알리고 또 어떤 걸 보완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한가한 것 같아요. 너무 아니라고. 군 당국은 왜 그러면 꿈을 댄 거 아니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국방부의 그런 어떤 그 늦은 그러니까 대응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국방부는 많이 움츠려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요. 대통령실 눈치 봐야 되고 또 국민들의 질타가 또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은 거의 국방부가 이것에 대해서 공황 상태와 비슷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죠. 저는 이런 국방부의 문제도 있지만은 대통령실이 이런 컨트롤 타워에서 네. 마치 유체 이탈법으로 국군 통수권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네. 그러긴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니고 뭐 이렇다. 늦게 받았는데 나는 즉각 공개하라 했다. 그래서 내 책임 끝이다. 이런 아니란 자세, 책임지지 않는 자세. 그리고 또 야당에 문제 제기한 야당 의원조차 또 다른 프레임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개선이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본질적인 문제, 방패를 보강이 우선인데 창부터 만들라고 그렇죠. 하니까 접근법도 다른 것이고요. 일단 당장 급선무는 방공 진지를 다시 점검하고 구축해야 되는 일단 당장 급선무는 나왔고 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은 작전 실패고 예. 경호 실패고 위기 관리 실패입니다. 작전 실패는 작전 개선에 있는 합참 의장이나 또는 장관이 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 경호 작전에 실패면은 경호처장이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위기 관리에 실패였잖아요. 네. 이것을 NSC도 열지도 않고 예. 또 이걸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예. 무인기가 왔을 때 그러면 안보실장이라든가 안보 라인 대통령 안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럼 안보 라인 그 수뇌부는 전부 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지금 이것은 예. 사실은 대형 안보 참사입니다. 5대의 무인기가 5시간을 우리 영공을 배회했는데도 속수무책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장비가 없었다라고만 얘기하잖아요. 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